불쌍한 내 새끼. 내 아들 민재야, 아빠 왔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의 무덤 앞에서 3명의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에는 제 아들의 눈이 있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연석 회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인물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서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행운과 건강이 그리로 찾아갈 겁니다. 오늘은 민재가 세상을 떠난 지 꼭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바람 속엔 싸늘한 겨울 냄새가 묻어 있었지요. 저는 오늘도 검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희미하게 다른 검은 완장이 여전히 붙어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며 이제 좀 내려놓으시라 말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도 수행비서도 없이 혼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민재가 떠난 그날도 이렇게 혼자 운전했었죠. 그때 라디오에선 민재가 즐겨 듣던 클래식이 흘러나왔는데 오늘도 우연히 같은 곡이 흘러나오더군요. 민재야, 너도 듣고 있니? 아버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했다. 그날 내가 그 전화 한 통만 받지 않았다면 너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텐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큰 회사, 더 단단한 제국을 세웠다는 사람들도 내게는 그저 공허한 성공일 뿐입니다. 아들을 잃은 뒤로는 어떤 숫자도 마음을 채워주질 않더군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묘역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간 들판엔 낙엽만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렸고 묘비석들 사이로 작은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묘역 초입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더군요. 그 공기 속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었던 묘비의 풍경인데 오늘따라 뭔가 다르단 생각이 들었죠. 아들의 묘 앞에 도착하자 묘비 위에는 제가 늘 두고 가던 흰 국화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 옆엔 누군가가 새로 가져다 놓은 하얀 꽃다발이 있었어요. 포장지엔 아이들이 그린 듯한 크레파스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묘비 앞에는 손바닥만한 신발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아이들이 신는 운동화였죠.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그건 분명 제 아들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두고 간 거지? 이 묘소 위치를 아는 사람은 나와 관리인밖에 없는데 저는 혹시나 싶어 묘비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닦아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꽃잎 몇 장이 마치 어린 손길에 의해 가지런히 정리된 듯 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혹시 오늘도 누군가 다녀간 걸까?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묘역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언덕 아래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우리 또 왔어, 아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그 이름이 내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작은 그림자 셋이 언덕 너머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바람막이와 색색의 모자를 쓴 새 아이들.
그 아이들은 똑바로 이 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묘비 뒤편의 하늘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듯 제 마음속에도 묵직한 예감이 드리웠죠. 저 아이들은 누구지? 왜 이곳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멀리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새 아이가 언덕을 넘어 나타났습니다. 작은 손에는 들꽃을 한 아름쥐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묘하게 익숙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서로 장난치며 웃고 있었지만 묘 앞에 다가오자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죠. 그중 가장 키가 큰 남자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아이들이 부르는 그 아빠는 이 묘의 주인, 내 아들 민재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민재의 자식이라고? 말도 안 돼. 민재는 결혼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 혹시 내가 몰랐던 게 있는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이라기보단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아이들은 묘비 앞에 다가가더니 작은 손으로 묘비를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묘비 위에 낙엽이 하나 떨어지자 막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더럽다. 엄마가 혼내겠네. 그 순간 저는 전신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까지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손자 손녀까지 생겼다는 건 저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새 아이의 얼굴이 모두 낯설지 않았어요. 큰 아이는 민재가 초등학교 때 찍은 졸업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고 막내는 젖살 오름보리며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그야말로 민재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저 눈빛, 저 미소. 민재야, 너 맞지? 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분명하잖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고 가슴 안쪽이 뭔가 뜨겁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놀람이자 두려움이자 믿고 싶지 않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 옆에는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이들이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아빠 사랑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민재의 묘를 매년 찾아오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민재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때였습니다. 묘비 옆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길게 묶은 머리, 검은 장갑,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제게 잠시 시선을 돌렸죠. 그 눈빛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슬픔, 그리고 오래된 비밀을 숨긴 듯한 눈빛. 아이들아, 이리 와. 회장님께 인사드려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동시에 제게 달려와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순간 제 귀에서 심장 소리가 멎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말보다 낯설고 어떤 말보다 그리웠던 그 단어. 할아버지라니. 정말 민재의 아이들인 건가? 제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리고 눈을 붉힌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묘역의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가 먹구름 사이로 비쳐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죠. 단정히 묶은 머리, 잔잔한 미소, 그러나 그 눈동자엔 너무 많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이분은 너희 할아버지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단어였는데 이토록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죠. 할아버지라니 정말 민재의 아이들인 건가? 그렇다면 이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게 무슨 소립니까? 민재는 결혼한 적이 없었소.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모든 게 멈췄어요. 민재 씨는 떠났고 저는 아이들 셋을 품에 안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민재가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면 내가 왜 몰랐겠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민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께 꼭 전해달라던 편지예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건네받은 순간 종이 위에 묻은 눈물 자국이 오래된 듯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너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재야, 너는 나 몰래 아버지가 되었구나. 왜 그걸 나에게 한 번이라도 말하지 않았니?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날 그 다툼 이후 전화 한 통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낙엽이 발끝에 굴러와 묘비 아래로 사라졌죠. 그날 사고도 사실은 제 잘못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저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아버님과 다툰 그날 저를 위로해 주러 오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나였단 말인가? 묘비 위의 하얀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아이들의 발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떨어진 꽃잎을 주워 묘비 위에 다시 올려놓는 그 모습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터져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당신이 왜 사과를 합니까?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묘비 앞에서 떨어진 낙엽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포기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재 씨는 늘 말했어요.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야. 하지만 그 완벽함이 나를 너무 작게 만들어. 그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나는 늘 그 아이를 몰아붙였지. 대기업 후계자라면 강해야 한다. 냉정해야 한다. 실수 따윈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재 씨는 아버님께 저를 숨겼어요. 저 같은 사람은 회장님 눈에 들지 않을 거라고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사고도 사실은 제 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민재 씨는 저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저희는 전날 밤 결혼 문제로 심하게 다퉜어요. 이제는 아버님께 말씀드리자는 제 말에 민재 씨는 화를 냈어요. 아버지한텐 아직 안 돼. 준비가 더 필요해.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먼저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가고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나도 그 아이에게 마지막 말을 했었지. 너는 아직 부족하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지막 상처였을지도 모르지. 그 순간 내 안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날 너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재 씨가 돌아가기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상자 안에는 아기 발도장이 찍힌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3개의 발도장이 가지런히 찍혀 있었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내가 아까 묘 앞에서 본 신발의 색깔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민재 씨가 이걸 봤어요. 아이들 발도장을 보고 웃었어요.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시겠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끓어오르듯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넌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는 널 의심했구나. 너를 위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준 적이 없었구나. 그녀는 울면서도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는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민재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단어로도 이 죄를 덜 수 없었습니다. 묘비 위에 하얀 국화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조각들이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민재가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민재가 죽은 이유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묘역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잠잠했고 먼 산 위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먹고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색이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위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의 필체였습니다. 가늘고 단정한 그 아이 특유의 필체.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민재의 손으로 쓴 거야. 세상에 넌 떠나면서도 나에게 말을 남겼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재 씨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했어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요.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죠. 그리고 결국 아주 천천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고 2번째 장엔 민재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죠.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상하게도 겁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마음이 걸립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실망하셨을까 봐요. 글자를 따라가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제게 세상은 냉정하다고 가르쳐 주셨죠. 덕분에 저는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는 일이라는 거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종이에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민재야, 넌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나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이들을 꼭 챙겨봐 주세요. 아버지를 닮은 눈빛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강인함과 책임감, 그리고 언젠가 웃음을. 그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언젠가 웃음을. 민재는 나에게 미움도 원망도 아닌 용서를 남기고 떠났던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날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한마디만이라도 따뜻하게 해줄걸. 그걸 왜 그땐 몰랐을까?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민재 씨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아버님을 존경했어요. 아버님이 회의 중일 때마다 그는 조용히 아버님 뉴스가 나오는 방송을 챙겨봤어요. 그 말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아들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막내가 편지를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 편지예요? 그래, 아빠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거란다. 나는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민재의 눈이 있었고 그 미소엔 민재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는 떠났지만 너의 사랑은 남아 있었구나. 너의 아이들이 내가 못다한 웃음을 대신 지어줄 거야. 나는 묘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편지 고맙다. 이제야 내 마음을 읽었다. 남은 생은 내가 남긴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겠다. 그 순간 하늘에서 햇살 한 줄기가 구름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대답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그만 울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읽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민재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아버지, 제 아이들을 봐주세요.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쁘다 한들 그 아이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주소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민재의 아이들과 그녀가 사는 곳,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단지, 회장이라는 이름 아래 살던 제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같이 가시죠라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보겠소. 민재야, 이제야 아버지가 내 세상으로 간다. 너의 숨결이 남은 곳을 직접 보고 싶구나.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니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세탁기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낡은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요? 문이 열리자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막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죠. 할아버지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가 어쩌면 본능적으로 나를 알아본 듯이 외쳤습니다. 그녀가 급히 나왔습니다. 회장님, 여길 어떻게? 말을 잇기도 전에 아이들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우리 그림 봐요. 나는 멍하니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허름했지만 그 안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햇빛이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새 쌍둥이의 웃는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벽 한쪽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재와 그녀, 그리고 이 아이들. 민재는 그 사진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지키고 싶던 세상이었구나. 화려한 빌딩보다 사람의 온기가 있는 세상.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죄송해요. 별로 드릴 게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좋소. 이런 따뜻한 차는 오랜만이요. 잠시 후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한 장엔 우리 가족이라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손으로 그린 세상 가득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켠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리. 나는 그 글자를 보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우리랑 같이 놀러 갈 거예요? 그럼, 어디든 같이 가자꾸나.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순간 내 안의 오랜 어둠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가 늘 말했어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민재가 옳았소. 이제야 내가 왔으니.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유산이요. 하지만 돈이 아니라 약속이요. 앞으로 내가 이 아이들의 곁을 지키겠소. 새 아이가 내 무릎에 올라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부나 명예보다 이 작은 품이 더 따뜻했습니다. 민재야,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남기고 간 건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민재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회의나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아이들이 사는 작은 연립주택의 현관 앞에서 그들의 웃음을 기다리는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은 이런 평범한 하루였겠지. 따뜻한 밤 냄새,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새쌍둥이는 어느새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건 언제나 막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우리한테 상 줬어요. 그래, 어떤 상인데? 착한 마음상이에요.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나는 매주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때로는 놀이터에서 함께 뛰었고, 때로는 시장에서 분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놀라곤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곳에 다 오시다니요. 나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배웁니다. 진짜 인생을요. 하루는 아이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처럼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재처럼?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지. 민재야, 내가 남긴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너의 미소가 이 아이들 안에서 다시 살아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며 나는 회장이라는 이름 대신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제 변화를 느꼈습니다. 냉철하던 내가 직원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식사 자리에서 어린 직원의 아이 사진을 챙겨본다는 걸.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 겁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가르쳐 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집 앞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막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저기,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단다. 그럼 우리 웃는 거 다 봐요? 그럼 아빠는 지금도 웃고 있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니까. 아이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 그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따뜻한 눈물이었죠. 오랜 시간 내 가슴속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그제야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재야,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였구나.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민재의 미소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하늘은 깊고 맑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민재의 기일. 작년엔 울며 이곳을 찾았지만 올해는 웃는 얼굴로 왔습니다. 손엔 새 아이가 만든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색색의 리본을 묶고 직접 편지를 써서 꽂아둔 작은 꽃다발. 그녀와 아이들, 그리고 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왔습니다.
민재야, 8년 만에 처음이구나. 내 묘 앞에서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짓는 건 묘비 앞엔 작년보다 더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갈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묘비의 이름을 어루만졌습니다. 윤민재 사랑하는 아들, 사랑받은 아버지. 그 이름 아래에 새겨진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다시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새긴 문구였습니다. 민재의 아이들이 그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재야.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외롭지 않다. 너의 아이들이 내 곁에 있고 너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단다. 새 아이가 나란히 서서 묘비에 꽃다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 그녀는 묘비 앞에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생전에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올해는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맛은 아직 서툴지만요.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요리했어요. 엄마는 불만 봤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감싸며 살짝 흔들리는 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래, 민재야. 이제는 울지 않겠다. 내가 남긴 사랑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마.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다. 나는 묘비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민재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죠. 아이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맛있는 반찬 가져올게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와 마치 우리를 감싸주는 듯 했죠. 그녀가 조용히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재 씨도 기뻐하겠죠? 그래요. 그 아이는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동시에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 그게 인생이더군. 묘비 위에 놓인 새 송이의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섞여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아들아. 이젠 아버지가 행복하단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의 삶이란 결국 사랑을 잃고 다시 찾는 여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